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감기 걸린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나을만 하면 또 걸리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뿐 아니라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 RSV 감염까지 동시 상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기 오래 가는 것도 힘든데 부모를 더 괴롭히는 것이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이 주제는 과거에 몇 번을 다뤘지만 아직도 고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열이 나면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소아과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고 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두시면 조금 걱정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열나는 아이에 대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을 일으키는 병이 문제이지 열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은 정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1도에서 1.5도 정도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나도 위험한 증상이 없다면 응급실 가기보다는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 위험한 증상은 아래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소아과 진료받고 해열제 먹고 있는 중에 고열이 나는 경우에도 위험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감기나 독감, 아데노바이러스, RSV,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3일에서 5일 정도 일어나는 거 흔합니다.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아과 진료 받은 후 약을 먹고 있는데 고열이 날 때는 좀 힘들어도 열이 떨어질 때는 기분이 좋으면 고열이 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열제 먹고도 고열이 나는 경우는 한 가지 해열제를 최대 용량으로 높여서 먹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두 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권장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교차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루펜 계열과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는 해열에 대한 효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정량을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 과량 복용하게 되면 좀 곤란한 약이라는 거 미리 알아두십시오. 정량을 정해진 용법대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0도가 넘어가는 고열보다 해열제를 과다로 사용하는 것이 아기 몸에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날 때 물수건은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열제 사용 후 고열이 나는데 물수건을 사용해서 아이가 추하지 않고 기분 좋아하면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열에 대해서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덧붙입니다. 해열제를 최대 용량으로 사용하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다음 해열제 사용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열이 나도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열제 사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는 그 자체가 열을 1도에서 1.5도 정도만 떨어뜨리는 약이지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주는 약은 아닙니다. 소아과 진료받은 상태에서 다른 이상이 없다면 해열제 사용하고도 고열이 난다고 응급실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요. 응급실에는 이런 환자들 중에서 심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고열 난다고 응급실에 가다가는 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이 아닌 밤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나 응급실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아이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이가 자야 할 밤에 소아과나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일가 리듬이 깨어지고요.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고열이 나더라도 해열제 먹고 아침에 소아과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회복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낮에 소아과 다니는 것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고열이 난다고 머리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열이 나는 경우에도 열성경련은 일부에서만 생기는데 열성경련이 생기는 경우라도 해열제 먹이는 그 외에 응급실에 간다고 열성경련 발생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열이 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날 때는 옷을 가볍게 입히시고요. 방 시원하게 하시고 물 먹일 수 있는 아이는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돌진한 아이라면 과일 주스를 희석해서 먹이셔도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해열제를 먹이면 몸에 나쁠까봐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물수건을 사용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물수건 사용은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해열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해열제를 사용 후에도 아이가 열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는 경우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는 것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건으로 닦을 때 아이가 싫어하거나 추워서 떠는 경우는 바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는 해열제 먹고 난 다음에 소아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열이 날 때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지금 바로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응급실 가는 기준이 아니고요. 낮에 바로 소아과를 가는 기준입니다. 6개월 미만의 아기가 38도 이상 열이 날 때 이때는 바로 소아과를 가야죠. 6개월 이상의 아기가 39도 이상의 열이 날 때도 소아과를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면서 아이가 아파 보이거나 심하게 처지거나 많이 보채일 때도 소아과를 바로 가세요. 아기를 만지거나 움직이면 더 아플 때, 그리고 아프다면서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소변을 보면서 아파할 때도 바로 소아과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면서 탈수 증상을 보일 때나 물을 잘 못 마시거나 소변량이 줄 때 이때도 바로 소아과를 가시고요. 열이 나면서 격리할 때도 바로 소아과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졌는데도 아파 보이거나 점점 더 증상이 심해 보이는 경우는 소아과 진료받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도 다시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소아과사가 문 닫는 밤이라면 응급실은 어떤 경우에 가야 할까요? 열이 나면서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거나 심하게 처지거나 많이 보챌 때는 응급실을 갈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서 탈수 증상을 보일 때나 물을 잘 못 마시거나 소변량이 확 줄 때도 응급실 갈 수 있고요. 열이 나면서 격리할 때도 이런 경우에 밤이라면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낮이라면 이런 경우에 동네 소아과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응급실을 보내줄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심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야 하지만 고열이 난다는 그 자체는 응급실에 가는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기의 상태를 부모가 이해할 수 없거나 너무 고민스러우면 응급실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열이 난다 그것만으로 응급실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에 대해서는 열을 일으키는 병과 아이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고열을 떨어뜨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아과 진료받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 열이 40도가 되어도 열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고 열성 경련도 할 수 있으므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응급이 아닌데 고열이 난다고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밤에 병원 찾아 헤매거나 응급실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